반갑습니다. 오종모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세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개별 종목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는 종목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식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종목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상상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상상인 이 종목은 이제 컴퓨터 서비스 관련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19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보통신 금융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금융사업 부문에서 이제 저축은행업, 금융투자업이 주 사업으로 나와 있죠. 조선 부문은 이제 선박건조 수리에 사용되는 설비 기자재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제 정보통신 사업 부문과 이제 금융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금융업 부문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선업 등 전방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줄었죠. 원래는 1000억, 1800억 이렇게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회사입니다. 자, 올해 1분기는 16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은 또 역시 9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900억, 1000억이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4,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평가 관점에서 매수 대응은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실적주 위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주는 하락을 해도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8,600원까지 상승하고 계속 누르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이제 주가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에서는 이제 120주선 저항이 다가오고 있죠. 이게 이제 처음 도달하는 120주선이라서 8,800원대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8,200원대인데요. 120주선을 2019년도에 강하게 하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120주선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회복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120주선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이 주봉에서 봤을 때 이평선이 정배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좀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120선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0주선이 저항이기도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면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저항은 이 매물대 저항이죠. 240주선이 있는 11,000원대. 그래서 11,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관건은 전고점인 8,600원, 8,650원 차례차례 돌파하는 것이죠. 8,600원 그리고 작년도에 갔던 이 8,690원 차근차근 넘어서면은 이제 240주선 이 저항대까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가장 큰 저항대이고 8,800원대 있는 이 120주선은 그리 강한 저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상상인 이제 의미 있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매물대 위에 있으니까요. 매물대 아래로 하회하면 좀 위험합니다. 7,800원대로 빠지면 다시 또 7,500원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7,8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800원, 2차는 11,000원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업 관련된 종목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인데요. 역시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할 수 있죠. 리드코프는 1금융권은 아니고요. 자, 소비자 금융 사업을 하고 있죠. 소비자 금융 사업, 휴게 사업도 하고 있고요. 소비자 금융 유류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대부업이죠. 대부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렌탈 플랫폼, BS 렌탈과 같이 렌탈도 하고 있고. 자,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하려는 것은
여신 전문 기업이지만 사모펀드 경영을 통해서 수익원 다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현황을 보시면 작년도에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분기까지 333억을 했으니까 올해도 6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2,700억밖에 되지 않아요. 2,700억밖에.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죠. 2,700억. 2분기까지 333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아주 저평가된 기업이라 할 수 있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저항이 없어요. 위로. 월봉에서 저항대가 있는데 월봉이 저항대는 한번 갔다 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점 11,550원은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이제 15,000원대가 될 텐데요. 14,000원이군요. 14,000원. 14,000원대가 월봉에서 보이는 다음 저항 라인입니다. 리드코프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18,000원대까지 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2015년도하고 현재의 재무 구조는 더 다르죠. 2016년도를 봐도 매출액 4,000억대 500억인데 지금은 매출액 역시 4,000억이고 600억이 넘죠. 2015년 16년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재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2015년도 16년도에 갔던 주가 이상으로 가는 것이 정상화를 하는 길이 아닌가. 자, 14,000원대 저항했습니다. 11,500원짜리는 저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한번 갔던 자리니까요. 자, 리드코프가 이제 좋은 상승 탄력을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1차적인 매도 목표가는 11,500원, 2차로는 14,000원. 손절가는 이 월봉 5월선을 깼을 때 9,500원을 잡고 손절가 9,500원, 1차 목표가 11,5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이렇게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철강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철강업 두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휴스틸. 휴스틸은 3개월 동안 바닥에서 기간 조정의 형태로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휴스틸은 철강업종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760만 주밖에 되잖아요. 760만 주밖에. 영업이익이 그런데 2분기까지 145억, 작년도에는 177억인데 2분기 145억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1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저평가된 철강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휴스틸 이 종목 굉장히 예전에 아주 오래된 때에 아픔을 줬던 주식이죠. 시노스틸로 출발했고요. 감자를 해서 많은 개인들에게 아픔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골 탈퇴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대하고 또 철강업종 호황에 힘입어서 주가도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5월 달에는 21,000원까지 갔거든요. 2분기에 영업이익 호조 힘입어서 21,000원까지. 그런데 하반기도 역시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니까 자, 단기적으로는 17,400원대까지 17,400원대까지 일봉상에서 보이고 조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 위로 자리매김하면 위로 새로운 자리로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월봉을 봐야 되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매물대 저항, 일목균형표 매물대 저항을 한번 써먹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앞서 여기서 또 여기 매물대 한번 써먹었고요. 그러면 다음 저항은 어디가 되냐면 바로 뾰족 튀어나온데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다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인 자리가 바로 25,000원 자리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를 써먹었고 여기를 써먹어서 두 개의 저항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저항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25,000원대. 월봉에서 보이는 저항대가 25,000원이니까 현재 영업이익 추세를 봐서는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죠. 121선을 깨면 위험하니까요. 손절 라인은 13,500원. 1차 매도 목표가는 17,4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철강 종목이죠. 철강 종목인데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휴스틸처럼 3개월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 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50억이었는데 올해는 3배가 뛰어요. 930억. 그리고 작년보다 내년은 4배가 뜁니다. 1000억으로. 1000억의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은 4,500억 밖에 되잖아요. 이 회사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죠. 이 추세면은 올해 900억에서 10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500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예요. 휴스틸처럼 이것도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봉상에서는 11,000원대부터 12,000원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흐름처럼 보여지고 주봉에서는 휴스틸하고 차트가 비슷하네요. 기존선 아래에서 주봉상에서 새로운 자리로 레벨을 할 수 있는데 월봉상에서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의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 월봉의 고점들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추세 상단 두 개 연결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아직도 상승이 굉장히 멀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4월달에 갔던 고점은 바로 이 월봉에서 2017년도 고점 그리고 2018년도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 이렇게 부딪혀서 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상승 때도 또 여기가 바로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갔던 고점 13,850원을 넘어서면서 매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고점 부근에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13,800원대에서 매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철강도 굉장히 의미있게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은 두 개는 금융업이에요. 금리 인상 수혜죠. 그 다음 두 개는 철강업종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융업과 철강업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은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인버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인버스 중에 코버스죠. 코덱스 200 선물 2X 인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일봉에서 계속해서 일봉이 상승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252670입니다. 인버스 코버스입니다. 일봉상에서 보면은 200일선을 거의 200일선에 다가온 상황이죠. 자, 이평선을 좀 바꿔볼게요. 200일선을 24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240으로 바꿔보면은 2,500원짜리가 보입니다. 2,500원짜리. 현재 200일선은 2,200원에 있지만 241선은 2,500원에 있어요. 이 2,500원 저항은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선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60주선의 저항 2,600원대인데 일봉의 저항인 2,500원과 2,600원 사이는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앞으로 주당 500원을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20%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곧버스가 20% 오른다는 얘기는 지수는 10%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하락을 했고 반등 줬지만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41선이 3000이 깨지는 자리 2900선이거든요. 현재 3133 7% 정도 빠지는 자리가 이제 2900인데 하락을 했을 때 240을 강하게 깨면 2800도 갈 수 있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60주선이 바로 2800선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은 더 위태해 보이죠. 이제 이틀의 거래일이 남았어요. 월봉을 완성하는. 과연 이틀 동안 이 월봉 5월선은 3196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월봉이 5월선을 회복하면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서겠지만 회복을 못하면 주가는 밀리게 됩니다. 그럼 월봉이 완성이 된 다음에 9월달에 또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8월달에
이제 음봉을 만들고 또 9월 달에 또 음봉을 만들면 이렇게 완전히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하방 추세는 좀 위험해 보여요. 월봉상에서. 그래서 8월 달에 마감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거래가 중요해졌죠. 3천대 초반으로 가면 이 추세는 9월 달도 하락 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일봉상에서 위태합니다. 그런데 EOA 670이라는 이 종목 인버스를 보게 되면 인버스는 상승 추세로 가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를 2개월 동안 무려 7,300억을 샀어요. 7,200억. 7,200억을 샀어요. 기관이.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물론 해지성으로 샀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7,200억이니까요. 그래서 이 인버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 종목군으로 봤을 때 금융업과 철강업은 좋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씩 안내를 드렸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인버스를 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인버스 기대하셔도 좋고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자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는 2,500원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 2차 목표가는 4,700원 정도 됩니다. 주봉에서는 4,700원. 과연 4,700원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4,700원에 온다는 얘기는 주가 지수가 많이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나 지금 인버스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1차적으로 2,500원, 2차적으로 4,700원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염두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종목 추천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